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2월부터는 미국 기업과 화웨이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크게 꺾이면서 증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일정이 보도되면서 다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나스닥 지수만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장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마스터 함께 하는데요. 양세동 마스터 그리고 이형근 마스터입니다. 네, 두 분 마스터 먼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양세동 마스터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화웨이 관련하고 이제 미중무역 고위급 회담 두 시황 자체가 중첩적으로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고수는 지금에서는 어떤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자세한 설명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형근 마스터는 오늘 고수는 지금 첫 출연이신데요. 오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선물이랑 금 그리고 은에 조금 집중을 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가르쳐드릴 수 있는 이형근 마스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분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 마스터들이 방송 통해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두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06% 하락세입니다. 2,97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2% 약세입니다. 7,76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4% 하락세입니다. 55달러 71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9% 하락세입니다. 1,49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5% 오름세입니다. 1.098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CNBC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10일과 11일 이틀로 정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고 이번 고위급 협상은 지난 7월 말 이후 2달 반 만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오는 12월부터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입니다. 화웨이 거래 제한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무역 협상 진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에 2% 성장하며 전분기에 비해 뚜렷한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GDP 성장률 확정치는 종전 수치를 유지했지만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율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도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은 지난해 2.9%보다 떨어진 2.2%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연말까지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해제를 전제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최대 압박 전략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협정에 참여했던 유럽 국가들이 협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무능을 드러냈다며 협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이란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보도됐습니다.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 15일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만약 무역 협상이 신속하게 타결이 된다면 15일로 연기됐던 관세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고위급 협상에서 좀 양국 간 어떤 진전이 있을지 양세동 마스터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8월에 있었던 회담 자체도 있었는데 이번 회담 자체는 내용 자체가 좀 다소 다릅니다. 여러분들 좀 차별화되는 회담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10월 이제 10일부터 재개되는 회담 자체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고위급 회담입니다. 고위급.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결론적인 도출이 온다면은 이제 두 정상 자체가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좋은 우호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일 있었던 탄핵 소추 관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 관련해 갖고 어떤 전망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 판단한다면은 우호적인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상 트럼프 정권 자체는 비관적인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까지 안 좋은 얘기로 끌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여건 자체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당일 자체는 굉장히 달라요. 이제 좀 이따 이번 헤드라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제가 전일 나왔던 아직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미중 무역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 자체에 대한 시황 자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1번 헤드라인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다음 달 10일에 있을 내용 자체가 이제 좋은 우호적인 행보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정확히 측정이 되고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다음 달 10일이라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좀 굉장히 매수적인 시황 자체는 사려야 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그리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됐지만은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보다는 저항선을 정확하게 걸치는 상황 자체가 전개된 만큼 오늘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매도적인 플레이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자세하게 2번 헤드라인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1번 헤드라인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달 10일 고위급 회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8월 이제 이번 달 있었던 9월 어떤 내용보다도 사실 결론적인 도출이 된다면은 강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황이다. 이 부분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스터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 역시도 양 대표님 의견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그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인데요. 이 투자자 심리에 대해서 그 양세동 대표님 말씀대로 중국도 역시 지금 시진핑 주석 자체가 받고 있는 전체적인 그 영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애쓸 거고 트럼프도 재선을 위해서 좋은 쪽 방향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의 흐름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방향은 제가 이제 골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금의 상방,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땐 안전자산을 사죠. 금의 상방을 좀 보고 있는 흐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다음 달에 예정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두 마스터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화웨이가 제작하는 5G 통신 장비를 금지하지 않는 동맹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추가 제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그런데 또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 기업에게 5G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화웨이 제재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에 미칠 영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화웨이 관련해서 일전에 언급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네. 화웨이 제재는 앞으로도 풀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중 무역에 대한 쟁점 자체가 화웨이로 흘러왔던 거는 사실 이제 화웨이라는 그 기업에 대한 성향 자체가 사실 이제 공기업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제 런정페이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작은 게 사실인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화웨이가 어떤 기업인지.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외부적으로 돌출된 거는 사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하지만은 기업 성향이라든가 자세하게 팔고 들면은 런정페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샤오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왜 굳이 화웨이를 잡고 있겠어요? 수뇌부를 잡는 거죠, 수뇌부를. 근데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화웨이를 놔줄 수가 없어요. 뭐 런정페이 회장 자체가 미국에 좋은 딜을 꺼내기는 한 건 사실이죠. 이제 5G 관련해 갖고 미국 독점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이걸 들어줄 리는 만무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단일 시황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화웨이를 추가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추가 제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풀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호적인 태도로 어떤 변화를 취할지 모르죠. 완전하게 해방 자체를 이제 화웨이 손 놓겠다. 이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조건을 좀 수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앞으로 화웨이 자체가 맹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일단 반영된 시황 자체고 단발적인 시황 자체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오늘 내용을 꺼냈어요. 5G, 화웨이 고려하겠다. 이러면 오늘 당일은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건상. 근데 이 시황 자체가 오래 가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참고해 고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헤드라인 내용 자체는 좀 이따 나스닥 차트 볼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해왕 마스터의 의견 들어봤는데, 네, 양세동 마스터의 의견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현근 마스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 양마스터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화웨이가 이번에 5G 기술을 이번 주 월요일 날 유럽에서 발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죠. 뭐 주봉상으로도 항생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례적으로 신개발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의례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내수 시장에 대한 흐름, 중국에서의 화웨이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 풀길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풀길을 유럽에서 모색을 하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호응을, 좋은 호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양세동 마스터님 말씀대로 참 첫번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하나의 그 흐름의 줄다리기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은 고위급 협상에 달려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화웨이와 관한 문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아주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 달려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치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올해 1분기에 3.1%보다 1.1%포인트 낮아졌고 또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또 무역전쟁으로 연말까지 계속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 경제 둔화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자체가 이게 미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냐 이게 관점인데 일단은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경제 둔화 자체가 일어난 거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진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스닥에 대한 지수 평가를 하자면은 고가 갱신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가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만 언제든 나오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고가 갱신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큰 틀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부분하고 이제 경제적인 두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하향세 자체는 올해 초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났었어요. 둔화세가 뚜렷이 나온다 이런 내용 자체가 펼쳐지지만은 이미 시장에 대한 경제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하향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미 증시를 다소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GDP라는 지표 발표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면은 굉장히 난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걸 보고 미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추세 자체를 확인한다면은 굉장히 매매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한 둔화세가 일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언제든지 이제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뚜렷이 나온다지만은 이게 선제적인 지표 발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소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1, 2번 헤드라인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실. 결론만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경제 둔화는 올해 초부터 일어났습니다. 경제 둔화세 자체는 지금 이제 헤드라인이라든가 외신에서 이제 제목 자체가 뚜렷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왔지만은 크게 주목할 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부터 뚜렷이 드러났어요. 네, 시장에 대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반영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으로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오히려 평가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시황적인 펀더멘탈적인 상황을 좀 더 본다면은 미중 무역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GDP 성장률 둔화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미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 둔화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슈가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근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양 대표님이랑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자, 뭘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됐느냐를 봐야 됩니다. 단적으로 지금 2%대의 성장 둔화는 소비와 기업 투자에서의 성장 둔화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지금 트럼프가 계속 하는 게 연준의 의도하는 바가 뭐냐. 양적 완화해라. 양적 완화해라.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봐서 보면은 이게 연준과 트럼프의 어느 정도의 줄다리기만 해서 된다면 분명히 양적 완화 이후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다운되는 방향,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스닥이라든가 내수 경기가, 미국의 내수 경기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도 있어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둔화는 단기적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미국 성장률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란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란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고 또 유럽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핵합의를 위반하고 또 우라늄 농축 의 고성능 원심 분리기 사용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이와 관련한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이란과 관련한 소식은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전일 이 부분 내용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이란은 모든 걸 놨어요. 여러분들 가장 강조할 거는 원래 이제 항상 이란 자체가 미국한테 대드는 성향이었는데 야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너네 맘대로 해 이건데 이번에 완전히 뒤집혔던 내용 자체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내용 자체는 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였어요. 야 미국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대신 협상하자.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걸 수용하냐죠, 여러분들. 미국이 수용하냐죠. 근데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드러난 거예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재 포기하지 않을 것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재를 이어간다는 미국 쪽의 일정과 이제 날짜만 잡힌다면은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실 유가 자체는 사실 대기하는 구간 자체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진입을 하고 싶다면은 좀 더 웨이팅을 하는 시간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조만간 뉴스가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발표와 제가 전일 말했었던 어떤 이탈값에 대한 충분한 자리가 포착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매수를 보셔도 돼요. 하지만 최근 있었던 사우디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갭 메우는 상황 자체가 펼쳐졌는데 지금부터 어제하고 오늘 기간에는 좀 웨이팅하는 구간 자체가 다소 포착이 돼요. 사실 추가적인 매도 자리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국에서 정확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은 제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 제재에 대한 일정 발표가 있으면은 유가에 대한 엄청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4번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나왔던 문구 자체를 좀 집중하시면은 이란의 일방적인 희세만 강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이란 대통령이 언급한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더 포기를 해야 돼 이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야 너네 군사 애들 우리 핵시설에 다 돌아다녀도 돼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미국이요 이걸 수용을 안 해요. 이 부분이 임팩트입니다. 하라는 대로, 야, 너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더 뭐 하라는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야, 너네 일전에 이란 제재할 때 딱 내용을 포함을 했어요. 이제 표기가 있었는데, 군시설 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통제할 수 있고, 핵시설 관련해갖고 다 걸어다닐 수 있고,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안 했던 거예요, 이란이. 근데 이제는 해라. 해도 미국이 제재를 안 풀어줘요. 그러면은 미국이 앞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제재 안 할겠어요? 제재 풀릴 만무하죠. 그러면 일정 자체 어떤 트집을 잡고 명분을 잡아서 제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날짜 발표를 하든가 앞으로 너네 이렇게 제재하면은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유가 이제 상승 랠리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웨이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매수 플레이에 대한 구간대 자체가 오히려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만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란과 관련한 소식이었는데 양세동 마스터는 현재 유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좀 웨이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순간 유가가 상방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근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웨이팅을 하고 눌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오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기름값에 대해서 오일값에 대해서 조절을 했을 때야 많은 관여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2의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름값 오른다고 나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때의 관심보다도 기름값이 올라가는 이슈다.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이렇게 떠들고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불안 심리에서 어떡합니까? 예, 현물들은 올라가는 추세를 따라가게 되죠.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도 약간 웨이팅 하시다가 매수 쪽으로의 접근이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 미국이 기름을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웨이팅 하시다가 매수 쪽으로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형근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웨이팅 하다가 눌림을 보고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동 이형근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고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0.11% 하락세입니다. 2,9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9% 하락세입니다. 7,7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5% 하락세입니다. 56달러 2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02% 하락세입니다. 1,49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상승입니다. 1.098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두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캔들에 대해 백악관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탄핵 정국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영국 유조선이 2달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도화선이 됐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 고발자에 대해 미 정부가 색출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 정국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양세동 마스터부터 의견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전일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렸던 부분은 이탈에 대한 관점에 굉장히 포커스 쏟자 이제 두 가지였어요. 전일 관점 설명드리고 오늘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호적인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태도 자체가 나오면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번 헤드라인 좀 집중을 할게요. 네. 이번 헤드라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5G 사용하는 동맹국의 추가 제재 고려. 네. 이게 오늘 이슈예요, 여러분들. 당일 이슈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일정 자체가 다음 달 1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재개하는 여건 내에서 화웨이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고려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상 어떻게 보면 저항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오히려 더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미국 쪽에 대한 우호적인 중국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이탈 관점이 나오고 이대로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항의 위치값이 오히려 맞는 부분이에요. 이 저항을 지금 당장 뚫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당일 데일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도 위치값을 추세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먼저 판단드리겠고요. 이제 단기적인 차트에 대한 위치값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저항에 대한 T차트 위치값 자체는 오히려 7,770 위치값에서 저항을 한 차례 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7,770에 대한 매도 위치값 고려, 그리고 7,780에 대한 손절 위치,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매도 위치값을 단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상 지지 저항대까지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황인 만큼 화웨이 관련해 갖고 추가 제재를 나온다. 그러면은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추세는 매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의 화웨이와 관련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가 만약에 나온다면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7,770선에서 매도, 그리고 7,780선 손절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현근 마스터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 이 고점을 깨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대내외적으로도 좋은 뉴스보다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대한 압박감이 더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보다는 오히려 더 청산 또는 물량, 눌림 물량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모멘텀의 관점에서 오늘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추세 저점은 당일 저점, 자 7572, 7572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방향 원웨이도 나올 수 있는 장 흐름이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없고 올릴 만한 사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산 물량만 쭉 들어와 줄 수 있는 장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매수 잡으신 분들은 추세 이탈 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추세 이탈 후에는 꼭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현근 마스터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자, 현재 좀 모멘텀이 없고 이슈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압박받는다는 점도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자, 당일 저점 7,572포인트 정도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합의를 둘러싼 이란과 서방의 갈등 속에서 지난 7월에 억류됐던 영국 유조선이 2개월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는 듯 했지만 또 오늘 미국과의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자, 현재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관망 주셨고요. 자,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먼저 좀 지금 사실 이제 추세만 따진다면 매도예요. 추세만 따진다면 전일 어떻게 되면은 이제 저가에 이어졌던 이탈 관점이 이어졌는데 당분간 좀 다소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유가 매매 자체가 사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62, 63 가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55까지는 눌릴, 다시 메울 수밖에 없는 시황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언급드렸었는데, 사우디 관련해서 사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시황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앞으로 행보겠죠. 이란을 대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란을 대하는 미국의 행보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좀 더 측정을 해드릴게요.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18년도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면은 2019년도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은 74달러에 대한 작년 차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란에 대한 차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다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제 유가 자체가 2018년도에 이제 76까지 육박했었던 이유 자체는 6개월 전부터 이란을 제재한다는 선전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란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77에서 이제 45까지 한 번에 내려왔던 거는 이란 제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세예요. 실질적으로 이란을 제재했던 기간 자체는 2018년도 10월부터지만은 제재를 하는 기간 설정 자체는 6개월 전부터 일어났었어요.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내용 자체가 나오면은 유가에 대한 강세 자체가 일어나고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생한 날 유가에 대한 재하락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유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미국 쪽에서 행보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하고 단발적인 시황 자체보다는 오히려 저는 웨이팅하는 구간대에 돌입을 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당일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란 제재를 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말로. 그러면은 최근 있었던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갭을 메우는 거는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적으로. 시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매도적인 관점을 보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때 부분은 어제 전일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차트 자체는요. 이제 갭을 다 메웠기 때문에 오히려 웨이팅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매도가 맞지만은 오히려 저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매매 관련해 갖고는 기다리는 관점 자체를 좀 유지하는 게 지금부터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웨이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플레이를 좀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돼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은 이랑 관련해서 제재를 기간 설정을 한다면은 유가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미국의 공식적인 기간 발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2008년에 이란 제재 발표 그리고 제재 시행에 따른 유가 변화도 좀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런 부분 연관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 발표하기 전까지는 현재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영근 마스터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 역시도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 마스터님, 양 마스터님 말씀대로 지켜보는 게 맞죠. 근데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봐서는 네. 지금 저희가 저번 주, 전주랑 비교해서 월요일 날 무려 퍼센테이지로 4% 이상의 큰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급박하게. 그때 드론이었죠. 드론이 이제 그 기름을 오일을 캐는 습격하면서 아무래도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고요. 이슈권으로 인해서 급격한 상방세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크게 봐서는 자, 큰 흐름의 눌림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이슈는 분명히 묻히고 다시 한번 큰 흐름의 하방세, 큰 흐름으로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마스터와는 조금 다른 의견 주셨고요. 자, 세 번째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NBC의 보도인데요. 워싱턴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양국이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골드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양세동 마스터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라인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일본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1470 구간대에서 다시 재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골드 안전자산에 대한 성용에서 굉장히 반영이 잘 된다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중점이죠. 이제 다음 달 있을 고위급 회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자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굉장히 다소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미국과 유로존 내에서 양쪽 간의 추가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 자체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이게 반영되는 구간이에요. 60분봉 관점에서는 선파동에 대한 기준 이탈 자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일.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1470대까지 구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1470 구간. 이 기준 자체는 일봉상 기준에 굉장히 가깝고요. 1470에 대한 지지를 받을 시 추가적인 매수를 다시 재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를 드린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는 전반적인 이제 세계 시장에 대한 구조, 앞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이 있다는 부분을 평가드리고 싶으면서도 이 부분이 이어진다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 플레이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지지에 대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단가 자체가 1470 구간대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요.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1470대까지는 눌림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골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1470선까지 눌림 온다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현근 마스터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도 우리 마스터님처럼 위쪽으로 매수 쪽을 보고 있는데요. 큰 이유는 이 선물이라는 이 시장 자체의 특수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퓨처스 프라이스죠. 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거를 추구하게 되죠. 자, 10일 날 미중 무역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한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골드는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약간 다른데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 진입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전 1490점대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부터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져가도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1년 중에 연봉으로 봤을 때 자, 차트는 다 보실 줄 아니까요. 자, 이번 연도의 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크게 위쪽으로 솟구치고 있고, 자, 이거를 다 만회하기 위해선 엄청난 호황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미중무역은 가속화될 거고 이제 패권 경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큰 흐름으로의 상방이 더 기대되는 연봉의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가져라. 골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현근 마스터는 현재 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래서 골드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490선에서의 매수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동, 이현근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마스터와 함께 저희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양세동 마스터님 추가적으로 또 짚어주실 거 있을까요? 네, 이제 국내 선물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국내 네,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차트 한번 보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시장 상황보다 이제 장기적인 플랜 자체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다. 이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자주 나오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2018년도 3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 자체는 굉장히 밟지 못하다는 언급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요, 지지에 대한 구간이 아닌 저항에 대한 구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시장은 앞으로도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밟지 못할 거예요. 단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은 박스 플레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번 달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미국이 진행을 했으니까 한국은행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스프레드 격차를 줄일 의사를 내뿜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대에 지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했던 위치값 자체는 오히려 이제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위치값 자체 277로 뒀어요. 이제 장기 플랜으로 조금 보시라고 언급을 강조를 좀 드린 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에 대한 틱 구간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지금 어쨌든 결론이 일어났어요. 저항입니다. 네, 277 라인 구간대는 저항이고요.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분은 277에 매도를 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버티시라는 말을 했어요. 수익성이 많이 날 가능성 위치값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 자체가 앞으로 더 향후 매도적인 플레이를 추가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10월에 있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오히려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의사 자체를 한국은행에서 내뿜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등보다는 오히려 저항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하는 상황인데 그 저항대가 277대 구간인 거예요. 당분간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올해까지. 만약에 이제 다음 달 있을 한국은행 자체가 동결을 띄운다면은 277 자리가 밀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한국은행은 이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 10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도를 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국내 선물 보실 때 꼭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 국내 선물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 선물 좀 매도 바라본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줬습니다. 자 이영권 마스터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건 금리에 대한 반영이겠죠. 전체적인 장 흐름 자체, 금융권에서의 가장 큰 촉각을 세우는 거는 뭐 금리 인상이나에 대한 부분일 건데요. 아마 이제 크게는 이제 뭐 총선도 있고 우리나라적으로도 큰 잔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하기보다는 저 역시도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낮추지 않을까, 경기를 좀 활성화, 붐업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마스터님처럼 똑같은 생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어느 정도 길게 매수 쪽으로 좀 보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은 국내 선물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영권 마스터 오늘 첫 시가 나와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뭐 저희 집처럼 너무 편안하고요. 다들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 역시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좋은 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마스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고수는 지금 1시간 동안 오늘도 알찬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